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남주환입니다. 먼저 AI 페스티벌 마지막 세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카이스트 음악 오디오 연구실에서 기술과 음악을 융합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 딥러닝을 음악에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인공지능과 피아노인데요. 하드웨어, 이제 기계 장치로서의 피아노와 소프트웨어로서의 인공지능이 만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제가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피아노는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약 300년 전쯤에 발명되었는데요. 원래 크리스토포리는 그 피아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합시코드를 만드는 악기 제작자였습니다. 근데 합시코드는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연주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크리스토포리는 그 피아노 액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안을 해서 소리에 현을 타건했을 때 소리의 강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K라는 부분이 건반을 쳤을 때 이렇게 끝부분, 안쪽 부분이고요. 그 건반을 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레버들을 통해서 이제 A라는 부분이 올라가게 되고 맨 위에 있는 현을 두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더라도 이 레버들을 통해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증폭시켜서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장치에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은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피아노 포르테라고 부릅니다. 피아노는 악상 기호로서 열이 개고 포르테는 강하게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강약을 조정할 수 있는 악기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1970년대, 즉 18세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피아노 포르테라고 불렸는데 그 이후에 19세기에 산업혁명을 거쳐서 그 재료, 금속들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전 세계 공연장 대부분에서 쓰고 있는 스테인웨이라는 피아노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봐도 너무 아름답죠. 네. 피아노는 다양한 이제 음향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풍부한 배음입니다. 배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피아노 소리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럼, 어떤 소리의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매우 다양한 이런 피크들이 보이죠. 그런 배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또 음들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건반이 88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음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가 있고 음역도 넓고요. 이 말은 여러 개의 음들이 배음을 발생하고 배음과 배음이 부딪히면서 다양한 협화음, 불협화음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작곡가들 입장에서는 소리에 되게 다양한 그 톤들을, 컬러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강약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낭만파 시대 다양한 작곡가들이 이런 소리의 협화음, 불협화음, 연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사실 제조하는 기술은 이미 100년 전쯤에 완성되었고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그때 만들어진 기술을 지금까지 이어서 계속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진 않죠. 뭔가 좀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 한 100년 전쯤에 는 사실은 에디슨이 소리를 녹음하고 그리고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긴 했지만 원래 그 현장에서 듣는 소리 그대로를 재현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또 다른 특징이 다른 악기에 비해서 연주하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연주하기보다는 소리를 내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색소폰이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음을 하나 제대로 내는데도 며칠 걸리기도 하는데 피아노는 그냥 두드리면 소리가 나죠. 이런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소리를 어느 시점에 어떤 길이로 연주할지
종이에 다 기록을 하고요. 그 종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기계 장치를 통해서 건반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이런 자동 연주 피아노를 약 100년 전쯤에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악보와 같은 연주가 기록된 거를 피아노 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에디슨이 처음 발명한 그 축음기의 파형 기록과 비슷한데 소리의 파형이 아니고 악보 연주 정보가 기록된 어떤 그 음악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달까지 1년 동안 그 미국 뉴욕에 연구원을 다녀왔어요. 뉴욕은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본사가 있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아노의 중고 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게 운 좋게도 250불을 주고 이 플레이어 피아노를 제가 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걸 가져와서 저희 그 당시 집에서 찍은 영상인데, 물론 이거 운반하는데 훨씬 더 비쌌고요. 이런 식으로 종이 롤이 움직이면서 저기 있는 홀이 어떤 구멍을 통과하면 그 에어 펌프가 있는데 그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건반을 누르게 되고 이렇게 연주가 되는 매우 신기한 장치입니다. 이건 완전히 아날로그 장치고요. 그리고 이 미디 시퀀서는 현재 이제 컴퓨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창작, 제작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가 미디 시퀀서입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거의 일종의 그 뭐랄까 모태가 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에 있는 악보 정보가 디지털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디라고 부르는 그 포맷들이요. 현재 그 플레이어 피아노는 훨씬 더 그 정밀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라는 그 건반을 컨트롤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그랜드 피아노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매우 그 연주를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이제 연구실에 이런 현재 그 디스클라비아라고 불리는 자동 연주 피아노가 있는데 저희 연구실 보물 1호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시면 이게 아마 영상으로 송출되면서 좀 매끄럽지 않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기계 장치로서의 어떤 피아노, 어떤 연주하는 머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렸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연주자를 모델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음악 연주 지능이란 무엇인가라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표현 지능, 다른 하나는 청음 지능. 표현 지능은 처음에 악보를 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어떻게 연주할지 결정하는, 그래서 그 손에서 나오는 그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액션이 악기에 전달이 되면 이제 소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다시 청음 지능 부분이 그 소리를 듣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연주했는지를 체보를 하고요. 그 체보된 결과가 내가 의도한 연주랑 얼만큼 비슷한지, 제대로 됐는지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 지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청음 지능, 표현 지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음 지능은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동 연주 체보 알고리즘, 오토매틱 뮤직 트랜스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오른쪽에 파형이 오면 귀로 들어오는 음악 소리, 피아노 소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런 악보 정보 또는 연주 정보로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피아노 롤 같은 그런 형태의 정보를 뽑아내주는 것이고요. 각 노트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세기와 길이로 연주하는지를 체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 체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저희가 이즈미어라는 학회에 곧 이제 발표할 논문인데요. 소위 이제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넷, 뭐 리커런트 뉴럴 넷 이런 것들의 조합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노트 시작점 기준으로 약 95% 정도의 어떤 정확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번에 이 AI 페스티벌에 전시도 원래 계획을 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AI 페스티벌 홈페이지 보시면 그 영상에 AI 피아노 관련된 3개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영상이 그 중에 2개 정도를 여기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015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당시 연주가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디오 트랙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 알고리즘으로 체보를 하고 그게 여기 이제 오른쪽 컴퓨터 화면에 보이고 그거를 자동 연주 피아노에 연주를 시켜서 원래 연주의 영상 부분과 이 자동 연주 피아노의 오디오 부분을 이제 같이 합쳐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여기 와서 실제로 피아노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영상은 조금 그 김광민이랑 이루마가 같이 학교 가는 길 연주하는 영상이 있길래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또 만들어 봤고요. 연탄곡이죠. 네, 2명이 동시에 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실제 레코딩에서 연주 정보를 되게 정밀한 연주 정보를 체보해서 그거를 재연주를 시켜서 그걸 앨범까지 만드는 그런 시도를 이미 13년 전에 이제 젠프라는 회사 했었고요. 너무 이제 시대를 앞서 나가는 바람에 성공을 못했는데 이 여러 가지 그 연구 자산들이 스탠웨이 쪽에 뭐 인수되면서 거기에 자동 연주 시스템의 어떤 콘텐츠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 당시 어떤 걸 했냐면 글렌 굴드라는 이미 돌아가신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LP 레코딩, 되게 음질이 안 좋죠. 거기 있는 LP 레코딩의 연주 정보를 체보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최신 피아노로 연주를 시킨 뒤에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리를 재보정하는 걸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소리가 아니라 연주 정보를 뽑고 다시 연주했기 때문에 리퍼포먼스라고 이제 불렀고, 그래서 글렌 굴드 버전, 뭐 라흐마니노프 몇 가지 재즈 피아니스트도 있고 그런 앨범들이 나온 적이 있다. 지금 또 아마존에 가면 뭐 구입할 수 있고요. 이 앨범들은. 또 재밌는 것은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악보에 대해서 연주자들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악보랑 실제 연주랑 매칭을 시키면서 템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세기를 조절하는지 연주자별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뭐 피아니스트 랑랑은 이런 스타일이고 조성진은 저런 스타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연주 스타일들의 비슷한 점, 차이점들을 분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교육적으로 가게 되면 내가 연주하고 있는 부분이랑 악보 부분이랑 이제 매칭을 시켜서 자동으로 그 화면을 전자악보에서 이렇게 스크롤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표현지능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표현지능은 입력이 악보고 출력이 연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고 표현되는 건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악보에 대해서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어떤 악보가 주어지면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스타일, 뭐 템포라든지 특정 작곡가 스타일 또는 특정 연주자 스타일 또는 이런 감정으로 연주해라라는 그런 컨디션을 주면 거기에 따라 표현력 있는 연주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해왔고, 또 역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입력은 악보 하나인데 출력은 여러 가지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도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악보가 입력이고 출력이 연주인 그런 지도 학습 방식이 아니고 연주의 특징들을 분석해서 그 연주들의 스타일을 일종의 되게 압축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먼저 저희가 고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Variational Auto Encoder라고 연주 특징들의 어떤 압축된 공간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먼저 만들었고, 거기에 악보라는 또 다른 입력이 컨디션으로 주어져서 주어진 컨디션에 대해서 그 연주 스타일들의 공간에서 특정 스타일을 고르면 그 스타일로 렌더링 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 사람이랑 여러 가지 다른 모델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했을 때 아직 사람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에서 7점으로 척도를 했을 때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연주한 것에 대해서는 한 6점, 7점 정도로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저희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3, 4점, 5점 사이 정도, 아직은 조금 더 사람과 비슷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다른 연주 요소들, 얼만큼 샘여림을 잘 표현하는지 또는 뭐 프레이징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연주했을 때랑 저희 모델로 했을 때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데드펜 렌더링이 그냥 악보대로 연주한 거고요. 이런 그래서 로보틱 기계적인 느낌의 연주를 하고, 저희 모델로 했을 때 조금 더 강약과 템포를 조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이건 스킵할게요.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면 예를 들어 주어진 악보가 있으면 학생 입장에서 나는 뭐 아까 보였던 피아니스트 조성진 스타일이면 어떻게 연주할까, 그 정보를 표시하면 그것대로 내가 연주를 했을 때 얼만큼 비슷한지 이런 서로 비교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내가 따라하고 싶은 연주자들이 어떻게 연주할지를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것을 배우는 것들도 가능하고, 또 요새 자동 작곡 알고리즘이 많은데 거기 연주 요소까지 추가를 해서 조금 더 풍부한 감정이 표현된 그런 연주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보여드렸던 리퍼포먼스랑 결부를 시키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 현재 작곡가가 만든 새로운 곡에 대해서 어떻게 연주할지, 예를 들어 글렌 골드는 돌아가셨는데 글렌 골드가 이루마 연주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과를 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현악 다중주랑 실제 그 자동 연주 피아노를 같이 협연하는 장면인데, 여기는 이제 연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로 연주자를 표현해서 이런 공연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한 가지 저희가 재미있는 결과는 여기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 전시회를 했는데 약간 몰입형 예술들에 대한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시회에서 저희가 이제 터키에 있는 노랩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저희 그 자동 연주 피아노 알고리즘을 같이 결합시켜서 하는 전시를 했었고요. 원래 이제 딥 스페이스 뮤직이라는 작품은 공연 형태인데 3개월 동안 전시를 하기 위해서 실제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자동 연주를 하는 피아노를 이용했고, 여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주로 이제 20세기 음악들이긴 한데 이 곡들은 그 실제 악보에서 저희 알고리즘에서 연주를 표현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연주를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면 이런 되게 어두운 곳에서 되게 입체감 있는 영상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여기 왼쪽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에서 자동으로 연주를 하면 그 소리에 반응해서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표현지능 부분, 연주지능에서 청음지능 부분이 좀 별개로 사실 개발을 해왔는데 향후 계획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통합할지 궁극적인 연주지능을 만들고자 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표현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보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정량적으로 연주, 역시 오늘 얘기했던 그 창작, 예술 창작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학습법들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피아노 외 다른 악기도 자동 연주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피아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고요. 제가 작년에 그 어떤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랑 그 교내에서 그 융합 캡스톤 수업이라고 학생들이랑 스타트업 회사랑 같이 매칭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우리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를 달아가지고 그 자동으로 연주하는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악기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거로 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